모종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혹시라도 이런 전략을 짠 사람을 좀 빨리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신천지 관련 오늘 합수본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런 사실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남부지검장 출신의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 김민석 후보자의 서울대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검사장도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각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 신천지 민주당의 가입 정황 이런 기사가 나오고 며칠간 추이를 지켜보니 오히려 김민석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에 대한 여풍이 불기 시작하자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신천지 총회 차원 민주당 가입 강요 확인 안 돼. 일단 시기가 언제인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합수본은 2021년에서 2024년 기간 신천지 가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를 조사를 해보니 2022년 시몬지파 간부가 국힘에 가입하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가입해라,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가입 정황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민석 후보자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입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가입을 강요하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다시 재차 입장을 번복하죠. 2021년에서 23년이면 바로 윤석열 정권 때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걸 정청래 후보자에게 덮어씌우는 이건 거짓 성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미국의 메카시 의원이 펼쳤던 계략이 있는데, 바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매장해버리는 것입니다. 메카시한테 찍히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정말 그 공포에 상대들이 저항도 못하는 작전인데, 여기서 유래의 메카시즘이라는 표현이 또 상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천지를 언급함으로써 메카시와 같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내니의 명언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을 여럿이 우기면 그것을 다수가 믿게 되고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건가? 이 작전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풍이 불고 있습니다. 신천지 언급 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김 후보자의 지지율, 신천지 언급 후 급격히 추락하면서 정청래 후보자의 격차는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관이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정청래 후보자가 이기는 이런 조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번 지선 패배의 원인, 바로 합당 반대자들의 해방,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선 전 진행된 주가 하락, 그리고 친석계들의 분열 공작, 이렇게 큰 틀에서 4개를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역사 이래 최고의 성적을 낸 지방선거였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지역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평택을 내줬다라며 짜여진 각본대로 정청래 때문에 졌다. 이렇게 친석계 의원들이 총공격을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친석계들과 언론은 한편이다. 그리고 역대 우리는 언론이 공격한 후보자를 오히려 뽑아왔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지금 합당 반대자들 때문에 내준 지역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져간 득표율은 1에서 2%, 지역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고요. 정의당이 0.2에서 0.75%, 그리고 진보당이 0.5에서 1%, 그리고 다른 진보 계열 정당도 대충 어느 정도 가져갔고요. 이걸 합치면요 4에서 5%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합당을 하고 범진보가 하나가 되었다면 모든 지역 다 이겼다. 모든 지역 다 이겼다. 그래서 이번 정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이 응징을 했다. 바로 박성준과 이건태를 탈락시켰습니다. 예선전에서 말이죠.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당선될 것처럼 막 웃으면서 앉아있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박성준 나가리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패배 원인, 이것도 시민들이 입과 입으로 전해들은 말입니다. 바로 주가 하락입니다. 지방선거 코앞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40에서 60%, 많게는 80%,
삼전넥스 단일 ETF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2배를 준다니까 극적으로 돈이 다 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상장됐냐? 바로 홍콩에도 그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 하이닉.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글로 가니까 한국에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금융당국에서 통과를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웃긴 것은, 자, 그 금융위 안에 수뇌부들이 문제가 있다. 이걸 하면 수급의 쏠림 형상이 생긴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급하게 추진합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는, 자, 직속이 어딘가 보니까 총리실입니다. 총리실. 이와 관련해 총리 포함해, 자, 금융당국자 중에서 사과하는 사람 정말 한두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순방 가기 전에, 자, 레버리지, 자, 저항이 있더라도, 자, 빠르게 조치하라. 그 저항이 있더라도, 지금 모든 국민들의 손실을 보고 있죠. 한마디로 이 저항 세력은 국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를 만든 세력, 그 세력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빠르게 조치하라. 예, 총리실 산하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총리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게 임미애 후보하고 김용호.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으로 좀 높지 않잖아. 최고위원 중에는 이제 뒤쪽에 순위에 있는데, 이런 웹자가 돕니까? 저거를 저도 뭐야, 저게? 봤어요. 저게 뭐냐면, 임미애와 김영호 버리고 가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뭐야, 저 사람들 띄워주다가는 그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3명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소는 김용, 서미아만 집중합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임미애, 김영호는 그러니까 버리고 이제 갑시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웹자를 만든 것으로 추정은 좀 되는데 내려주시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난 너무 놀라웠어요. 그 박성준 안에서도 이건태 떨어진 네. 충격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다는 추측인가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4명 이렇게 당선시킬 수는 없으니까 2명 버리고 가자. 아, 참. 까먹고 있어. 한때 이지은 최고위원설이 있지 않았나? 있었죠. 그죠? 청년 왜 최고위원설이 있었죠. 근데 청년이 아니라서 안 그거는 하는 그때 거예요. 정리됐었고,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나이가 50이라고 정리가 됐었고. 48이에요, 50이 아니라. 이지은 최고위원설은 분명히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 아직 40대라고요. 50대와 느낌 확 다른데. 조정식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국회의장들이 역대 보면 다 개헌 얘기를 하고 4년 중임 이 얘기는 다 했었잖아요, 사실. 그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현직 대통령이 들어가냐 빠지냐 뭐 이 얘기 나오면 늘 민주당의 스탠스가 있거든. 그럼 말도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렇게 현직 대통령 포함이 안 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이란 말이지. 정치권도 되게 그렇게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조정식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락을 한 자리 깔았어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다 결국은.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최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거니까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의장 되시기 전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빌미 삼아서 언론이나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뭔가 그러니까 이런 미션이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은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예를 들면 뭐 김민석한테 도움되나? 첫째. 두 번째는 외연 확장 늘 이야기하는데 중도층이나 보수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이제 국민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 6% 네. 70% 넘을 때 네, 공감대가 형성돼 국민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할 때 네. 이럴 때 꺼내야 그래도 한번 그렇죠. 진지하게 고민할 텐데 지금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망언으로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누구한테도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건 대통령한테도 지금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왜 꺼냈지? 나 여기 국회의장 살아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이전에 공소 취소 모임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물론 그 기소가 잘못되면 취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드는 바람에 시작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얻어맞았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특검을 하고, 그렇죠. 특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순리대로 가고, 가면 그 조작 기소한 검사들을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유죄 받으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앞단부터 그냥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드는 바람에 이게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지방선거 변제론에 확 결집을 시켰죠, 저쪽을. 상승 요인에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아마 백서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야,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는데 개헌하면서, 야, 정말 이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이거 공감대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못하기 미리 선수 친 게 아닌가? 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다음 지금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에 좋은 게 별로 없거든. 전당대회 시끄럽지, 주식 곤두박질 치지, 김민석 막 신천지 하고 있지 신천지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짜증 제대로 나지. 근데 조정식까지 이렇게 망언하고 막 이러지. 그리고 검찰개혁 하겠다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민주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이 있지.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뜯다가 좀 나 있거든. 사실 대통령 네. 뭐 순방 성과들은 있지만 이게 마음이 지금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면 그 마음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픽한 거랑 이런 게 다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 당원들도 여기에 다 막 반대를 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죽어가고 있던 장동혁을 오늘 그 심폐소생술 시켰다고 봐요. 오늘 와가지고 지금 계속 올림픽 공원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오늘 막 기자회견하면서 이것이 내란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모종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혹시라도 이런 전략을 짠 사람을 좀 빨리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삐리삐리삐리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